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공동체가 8월 한 달간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 여름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로 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영적 온도가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린 목회자와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심은 기도가 응답으로 거두어지는 귀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시작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되게 하시고 만나게 될 영혼과 감당할 모든 사역 위에 구원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품고 기도로 헌신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성령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진행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과 신령한 지식을 더하셔서 깨어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좌우의 분들 인사 서로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된 시간을 통하여 이단에 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배움과 익힘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유익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통일교에 관련된 기관이라 할까요? 기업들, 단체 조금 설명하다가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통일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통일그룹입니다. 통일그룹은 통일교가 생긴 지 10년도 안 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1963년이니까 굉장히 빨리 시작되었고, 이 이단에 속하여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그들에게 들어오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출발이었습니다. 통일교가 이 통일그룹 자체가 재계 서열이 얼마였는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놀랍게도 IMF 이전까지 재계 서열 30위였습니다. 30이면 엄청난 겁니다. 네, 어느 정도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현대백화점, 쿠팡 이런 거하고 어깨를 견줄 만한 그 시대 IMF 전까지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통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7, 80위 정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를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기는 한데 다른 방식으로 재산이 분할돼서 관리되는 것이지 통일교의 경제력이 악화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통일그룹을 통하여 자산 관리하던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고 통일그룹은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이게 전환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 관련 그룹 이러면 뭐 통일그룹, 일화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아주 지극히 일부만 아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보를 접하고 나서 제가 아는 게 한 30%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일반인들은 훨씬 더 모르겠죠. 여러분 아시는 맥콜, 초정탄산수, 그 다음에 인삼 가공업도 합니다. 인삼 가공을 해서 다른 기업으로 여기 나오면 이렇게 비슷한 거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글자 알아듣기 어려울까 봐 제가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 가공업과 제약 사업을 해서 재료를 만듭니다.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칠성, 혜태음료, 남양유업, 웅진식품이 여기서부터 납품받아서 완제품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정탄산수 안 먹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근당에도 OEM으로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곳이 일신석재입니다. 일신석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원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원인가요? 선원입니다. 선원. 오타일 거예요. 선원건설. 선원건설인데 그 드 엘본 아파트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디엘본, 디엘본이라 해도 되고 원래 그렇게 읽으면 드엘본이 맞습니다. 디엘본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중림에 있지요. 예, 통일교에서 건축한 아파트입니다. 모르셨지요? 네. 선원건설에서 건축한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경기도 가평 그리고 통영입니다. 이게 아무데나 건설하지 않겠지요. 자기들의 기반이 뭔가 더 단단한 곳에 아니면 장기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곳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지요. 경기도 가평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악면에 쫙 깔려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교 선원건설에서 굳이 여기를 정해서 아파트를 했다? 그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탐사 기자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보게 됐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법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중공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름 모르실 수 있는데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업체가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했죠. 그래서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되고 국내 방산 장비 중에 변속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당시 통일교는 국제승공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반공 기조가 굉장히 열의가 차 있으니까 거기에 이 국제승공연합을 밀어서 자기들이 아주 괜찮은 단체인 것처럼 해서 이 박정희 정부로부터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협의를 하면서 방산을 따내는 겁니다. 그때 미국에서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박정희 정부와 통일교 측이 약간 표면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업체가 통일중공업이고요. 이 업체가 이것도 IMF 시대 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S&T라는 그룹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때 통일교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통일교가 이 그룹을 향해서 소송을 겁니다. 자기들 거라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지만 이 법원에서 최종 S&T가 승소한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2007년부터는 완전히 통일교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이게 원래 통일교 기업입니다. 방산업체로 이 정도 오래 있었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해 냈겠습니까? 지금은 S&T 다이나믹스라는 통일교와는 연관이 없어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평 리조트 아시죠? 용평 리조트도 통일교입니다. 저도 옛날에 휴가 때 뭣도 모르고 여기 가가지고 하루 지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통일교였더라고요. 지금은 이름이 모나용평으로 바뀌어 있는데 소유주는 통일교가 맞습니다. 지금도. 네. 그리고 전남 여수에도 있습니다. 디오션 리조트. 여수에 가서 디오션 리조트라고 보이면 저거 통일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리조트, 콘도, 골프장이 다 갖추어져 있고요. 여행사도 세일 여행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교 업체입니다. 충남 보령에도 비체 팰리스라는 리조트가 있는데 이것도 통일교 거입니다. 그리고 세계일보 아시죠? 언론. 그 다음에 일본판 세계일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 타임즈도 있습니다. 미국 신문. 워싱턴 타임즈는 그 미국에서 발행 2위였던 워싱턴 스타라는 신문사가 파산하니까 통일교가 이걸 잽싸게 사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공과 그 보수를 지향하면서 자꾸 이 통일교는 권력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 가려는 습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워싱턴 타임즈는 반공 색채가 강한 보수 성향의 일간지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만큼의 높은 그 구독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력적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있거든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진짜 미국의 이 유력 일간지이고 워싱턴 타임즈는 통일교 거입니다.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워싱턴 타임즈에서 나오는 기사는 미국 보수를 지향하지만 우리나라를 염두에 둔 기사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 입지를 생각해서. 지금 이 워싱턴 타임즈는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통일교 자금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통일교에서 돈을 대서 이 언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PI 통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통신사인데 통일교가 형편이 좀 괜찮을 때 이걸 미리 사들여 가지고 사우디의 6개 가문이 운영하던 걸 통일교가 사들였습니다. 통일교의 자금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평화자동차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TIC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세일로 용역관리 전문업체, 아시아 해양수산물 유통회사, JC 금속표면 처리제 업체, 성화카텔이라는 인테리어, 그 다음에 문희중 한복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문희즘이라고 불립니다. 한복 한 벌에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한복집인데요. 한복집이 아니죠. 기업이죠. 여기도 통일교 겁니다. 그리고 예복, 보광예복도 통일교 겁니다. 세일 스튜디오, 세일 들어가면 또 통일교랑 연관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성화침구, 도원디자인 프로덕션, 주식회사 참스마트, 성신상업투자, 이건 금융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정수력발전기라고 있습니다. 삼정수력발전. 그 다음에 통일서울대리점, 성일기계상사, 주식회사 세진, 영도산업,
해피월드 서울지사, 뉴동진 여행사, 미국에 있는 윈드햄 뉴요크 호텔, 이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YTN을 인수하려 했습니다. YTN은 원래 민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풀리는 타이밍에 이걸 인수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YTN을 통일교가 가져갔다면 아마 굉장히 위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통일교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과 유착되어서 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는 혈통이 교주로부터 유지되는 집단입니다. 통일교는 혈통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볼 수가 없고요. 소개된 것만 하면 2009년도 통일그룹의 자산 규모가 1조 8천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통일교 재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재계서열은 그 재벌들 눈에 보이는 재산 구조잖아요. 통일교는 그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계서열은 지금도 굳이 따지면 20위 안에는 아주 가뿐하게 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리고 2022년 PD수첩에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로 송금된 통일교 헌금액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부터 2008년이면 거의 10년, 그죠? 10년 동안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송금된 헌금액이 무려 4조 8천억입니다. 일본이 거의 그 통일교 자금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이때부터 17년이 더 지났으니까 계산을 하면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액수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보도에서도 지금도 해마다 3천억 정도는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통일교의 이 헌금은 계속 문제가 되었고, 지난 그 아베 총리가 피살당한 것도 결국 이 통일교 헌금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 국회가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0월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 청구를 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통과가 되면요, 종교법인은 해산이 됩니다. 종교단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법인만 해산이 됩니다. 그걸 일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본 그 중의원 참의원들 중에 통일교로부터 자금을 받고 유착된 사례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닐까? 아닐 리가 없겠지요.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수사 중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뉴스로 직접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통일교는 일본 자민당 의원 180명 이상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평화통일가정당이라는 것을 2008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직접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정치권과 연결을 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지키고 자금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단체들은 사실 이 법 쪽에서나 검경 쪽에서 털려고 마음을 먹으면 쉽게 털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권력과 딱 연결돼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요즘 계속 보도가 되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는요,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한학자 그룹, 그 다음에 문형진 그룹, 그리고 문국진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한학자 그룹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거나 뭐 언론에 보이는 건 이 한학자 그룹인데요. 그거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공식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문선명에게서 한학자로 갑니다. 그런데 원래 문선명이 죽기 전에 후계자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학자가 아닙니다. 문선명과 한학자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 후계자였는데요. 그 한학자가 엎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후계자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식들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분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생기게 된 것이 세계 평화 통일 성전입니다. 통일계는요, 세계, 평화, 통일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창립자가 문형진인데 문선명의 7번째 아들입니다. 얘가 그 원래 후계자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평화통일 성전은요, 굉장히 독특한 단체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총을 가지고 모입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인터넷에도 이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말로는 신통일 성전, 그리고 영어로는 Sanctuary Church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어머니랑 이제 갈라지면서 창립했고 미국 펜실바니아에 있습니다. 상징이 뭐냐 하면 AR-15라는 총입니다. 그 다음에 철장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쓰고 나옵니다. 맨날 머리는 빡빡 밀고 그 뒤집어 쓰고 총 들고 나와서 막 뭐라고 막 떠드는데 정신 나갔나 싶은데요, 추종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종 세력이 있고, 제가 실제로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집회 장면들을 봤는데 놀랍게도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가지고 그 추종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무장 시민권을 옹호합니다. 미국이 총기, 우리나라 기준이 아닙니다. 미국은 총이 필요하다. 반드시 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미국 헌법 손대면 안 된다. 반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통일교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통합결혼식, 강제결혼, 그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교리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표현인데요, 철장면류관이 계시록에서 따온 방식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 표현이 있거든요. 철장이란 말은 총이 아니고요, 쇠로 만든 긴 무기를 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형진이가 이거 총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철장이 총으로 둔갑하고 자기가 머리에 면류관 만들어서 뒤집어 쓰면서 이긴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군사훈련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요, 그 형은 총기 회사를 만들어서 총을 만들어서 팝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를 극렬히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요. 2022년부터 우리나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집회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 문형진 추종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특히 연말 연시가 되면 모여서 합니다. 인터넷에 문형진 검색하면 희한하게 생긴 애가 머리에 관을 뒤집어 쓰고 총을 이렇게 들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상징하는 국기도요, 미국 성조기하고 자기들 국기랑 합쳐놓은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통일교 마지막으로 통일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재단은요, 원래는 통일교 안에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의 둘째 아들인 문국진이 이 자산 관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는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이 아들들을 쳐내면서 문국진도 같이 쳐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통일교 노른자 위만 다 가지고 있던 문국진도 축출당하게 되면서 자기들 몫을 이제 지키고 빼나가게 하면서
나왔는데 이 놀랍게도 문국진이 어디로 가냐 하면 아까 그 문형진에게로 갑니다. 칠남. 그러니까 통일교의 공식 후계자로 지목을 받은 바 있는 문형진이 조선시대 왕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자인 거예요. 세자.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문국진은 그 세자를 인정하는 왕족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국진이 문형진 옆으로 가서 둘이 합세해가지고 엄마를 공격합니다. 지금 한학자의 그 집단에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일부러 막 언론에다 정보를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문국진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총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 봤는데 저는 진짜인가 싶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칼암이라고 해서 권총 만드는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하고 총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업체가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만큼 했는데 일본에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현진이라고 삼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데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글로벌 피스라는 그 NGO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피스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합니다. 국제 평화를 위한 행사다 하고 뭐 통일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 글로벌 피스가 하고 있는 그 단체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들락거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단체장님 나오셨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이러면 거기 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건 나라에서 인정받는 거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나왔을 리는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피스 재단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도 정치권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통일교는 그 사실상의 재산 분쟁이 있고 있습니다. 한학자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학자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통일교 안에는요 몇 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이기성이라는 인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 전문 경영인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한학자가 죽고 나면 자기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고 이 문선명 아들은 자기들이 되찾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향후 몇 년 안에 통일교 안에서는 큰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이단은 돈이 없어지면 무너지고 돈이 있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는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막히면 다 끝납니다. 근데 지금 이 자산 규모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자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포교 활동을 해서 그걸 계속 불려나가고 그 힘을 가지고 각종 사회 분야나 정치 관련 분야에다가 연계를 하면서 자기들의 아성을 구축하면 어느 날 미국 유타주처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땅덩어리를 가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손을 못 댑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이 통일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좀 긴장을 풀고 통일교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잠시 묵인해 주는 시간이 발생하면 통일교가 이 동네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기도나 강원도 일부를 자기들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그쪽이 합법적인 사실상의 영지가 돼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통일교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 지역은 상당히 통일교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이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다른 모든 이단들도 이걸 다 따라합니다. 통일교가 사실상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의 교과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교를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기성, 황보국, 송광석, 문훈숙, 유영득, 윤영호 이런 인물들이 그 통일교에서 교주 혈통이 아닌데 통일교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교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업체 설명 드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교리 이런 거는 좀 까먹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번 들으셨으니까 기억은 해두셔야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한 번씩은 더 보실 필요가 있고요. 통일교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통일교가 더 위험할까요? 신천지가 더 위험할까요? 통일교가 더 위험합니다. 신천지는 아직 커가는 중입니다. 통일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확장되고 뿌리를 다 내려놓은 상태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노출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승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칠남이 교주로 자리를 잡아버렸다면 아마 감당이 안 될 정도였을 것입니다.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신천지 앞부분만 조금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공식 이름은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입니다. 오늘 새벽에 증거장막성전 이 말씀 나누고 막 했는데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1984년에 시작됐으니까 통일교보다는 30년 정도 늦습니다. 이만희는 1931년생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만희는 자기를 총회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식 칭호가 총회장입니다. 이만희는 신천지를 창립하기 전에 여러 신흥 종교 단체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마다 들락거리면서 하나씩 배운 걸 다 주워 담아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만희가 다녔던 대표적인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박태선 전도관입니다. 천부교 들어보셨습니까? 박태선 전도관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여기서 신인합일, 육체영생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 신인합일과 육체영생이 신천지 교리에 아주 골자가 됩니다. 이단들은 원래 계속 짜집기 해가면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장막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단체인데요. 경기도 과천에서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심취해서 이만희가 다녔고, 장막성전은 계시록의 예언이 자신들을 통해서 투영되고 성취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천지가 딱 이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신천지는 계시록의 내용이 이 땅에서 구현되는데 자기들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거기 나오는 승리한, 멸류관 쓴 이긴 자예요.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막 웃으시지만 자기들은 되게 심각한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신천지 이만희는 여기에서 이런 교리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이게 좋다라고 자기는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장막성전 안에 내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비판을 하면서 여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여기에서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배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고 그때부터 신천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만희가 유재열 뒤통수를 친 겁니다. 가르쳐 놨더니 뒤통수 친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천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966년을 기점으로 1260일이 지나면 성경에 보면 이 1260일 나오거든요. 42달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게 지나고 나면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재림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거짓말했지. 이렇게 해서 그 장막 성전을 이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탈 그룹 중에 한 명이 이만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만희는 1971년 유재열을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단 교주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에서 털 거 아닙니까? 이단 사이비 종파를 털면 온갖 것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막 성전이 문제에 다 걸리게 되죠. 유재열은 구속 수감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비유와 육체 영생 교리를 챙겨가지고 자기 걸로 소화시켜서 독자적인 종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어디서 했느냐? 과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과천 땅을 자기들 성지화하려고 야금야금 사들이고 요번에 뭐 하려고 하다가 과천에 있는 그 시민들이랑 막 단체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신천지는 물러가라 하고 막 데모를 한 일이 불과 얼마 전이지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가평. 신천지는 경기도 과천. 그걸 지금 실제로 땅은 엄청나게 많이 사놨습니다. 맘만 먹으면 자기들이 그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천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만희는 장막 성전에서 이탈한 후에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실상을 직접 보여준다, 증거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 달려들기 시작해서 신천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1984년 3월 14일 경기도 과천에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창립합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약속의 목자,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보혜사라고 칭하며 자신이 성경을 통달했고 계시록에 있는 비밀을 다 깨달은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초기 교리부터 신천지는 계시록에다가 초점을 다 맞추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입니다. 14만 4천 명이 육체의 영생을 누리고 지배자 그룹이 되고 나머지는 지배자 그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천지 신도는 이미 이 숫자를 넘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경쟁해야 돼요.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교단에다가 충성을 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요 다이소 앞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 왜 하십니까? 전도를 안 하시면 대답 못 하시겠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신천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전 포인트 달라고. 목적이 다릅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아둬야 되고요. 이만희가 설교하면서 예전에 새누리당 당명을 자기가 지었다고 말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정말 이게 똑같은데 이 내부 이탈자가 이거를 밖에다가 발설을 해가지고 밝혀지게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새누리당 측에서는 국민 공모와 당 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니까 절대 연관이 없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이 새누리당 후신인데요. 미래통합당이 이만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기록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교리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교리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통일교와 포교활동 방식이 다릅니다. 그 보이스피싱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좀 공부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조금, 다음 시간에 신천지 나머지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우리 모였으니까 이번 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5박 7일 일정은 짧지 않습니다. 이 7일의 일정을 이 무더위에 소화해내는 것은 상당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우리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상당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고 모든 일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중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하나님 출정하게 됩니다. 날씨는 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도 있지만 믿음으로 함께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면서 연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정 소화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시며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믿음 안에 아름다운 교류가 이루어지고 함께 모여 주를 찬미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정이 소화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중한 믿음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위에 함께 하시고 주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이 선교의 여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싸우니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또 모든 섬김의 손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부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동역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대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실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만남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곳에 주님 주신 은혜가 함께 충만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청년부 수련회가 마지막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회 주최 필리핀 단기 선교가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정 충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소화되고 모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간 이단 특강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에 관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8월 한 달간 금요일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두 개는 1교구, 2교구, 3교구, 여기 두 개는 4교구 아예 분할해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올리브 블레싱 하던 방식대로 교구별로 나눔을 하고 함께 또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